알아야 번다. 주식학교에 등교하신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주식학교의 초보 반장 한유진입니다. 투자가 기본이 되는 현 시점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재테크,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방송, 전격 라이브 주식 특강 주식학교입니다. 지난주부터 주식학교에서는 주식에 미친 남자 주민환 선생님의 인생 주식이라는 수업이 새롭게 개강을 했는데요. 월요일, 수요일 단 이틀 만에 1,300명이 넘는 우리 시청자 학생분들이 주민환 선생님의 강의실에 입장을 하시면서 저도 주민환 선생님에게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앞으로 주식학교에서 주민환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주식에 대한 이야기, 강의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주민담의 인생 주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주식학교 수업의 종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환 선생님 인사드려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OBS 시청자분들께 한 주 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학교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학교에서 인생주식 과목을 맡고 있는 1타 강사 주민환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식학교 프로그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저도 알려드리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열정도 제가 잘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죠. 네,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다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을 또 빨리 보고 싶었다는 의미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주민환 선생님 이름이 별칭이 네. 왜 주민함인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잘생겨서인가요? 아, 그것도 맞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아, 네. 주민함. 네. 이거를 실제 제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제 이름은 네. 저는 장진영입니다. 네. 주민함은 이제 제 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7년 전부터 계속 사용해 왔던 필명인데 네. 주민함은 주식에 미친 남자를 줄여서 주민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진 학생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즐기는 자가 이길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쳐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건 바로 네.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식을 잘하는 이유는 물론 잘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재능도 있을 것이고요. 노력도 있겠지만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때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OBS 이 주식학교에서 정말 인기 있는 스타 강사인 이유도 어려운 주식인데 이걸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만큼 더 저를 찾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 어려운 주식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타 강사 주민함의 인생 주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기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 인기를 굉장히 실감했던 게 지난주에 월요일, 수요일 단 이틀 만에
우리 주민남 선생님 강의실에 1,200분이 넘는 분들이 이제 강의실에 입장을 하시면서 주민남 선생님과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거든요. 맞아요.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또 라이브 스터디도 방과후 스터디라고 하죠. 라이브 스터디도 진행이 됐는데 그 수업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우리 학생분들이 주민남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주민남 선생님께서 어떻게 인기를 좀 실감하셨습니까? 저도 책임감이 듭니다. 네. 제가 솔직히 놀랐던 거는 네. 정말 이 주식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 주식이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새벽 한 3시 반에 잤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하신다.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도 기대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좋습니다. 우리 주민남 선생님과 함께 지난주부터 하셨던 분들도 좋고요. 오늘 처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전환점, 계기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잠을 줄여가면서 준비하셨다는 강의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남의 인생 주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브 특강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네.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학생, 네. 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사람들한테요? 네,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그냥 지금 딱 드는 생각.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거는 한 3번째로 많이 듣는 세 것 번째요? 같아요. 네. 그럼 똑똑하다? 똑똑하다. 그걸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네. 주식을 어떤 걸 사면 되냐?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 2번째로 많이 듣습니다. 그럼 제가 내 종목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그것도 이제 항상 받는 질문인데 네. 네, 이게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네. 항상 우리 학생분들께서 저한테 껄껄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껄껄껄이요? 네, 껄껄껄. 껄껄껄? 아이고, 이거 이때 할 매수할 걸. 네. 아이고, 멘토님, 이때 매도할 걸. 아이고, 이거 손절하지 말고 홀딩할 걸. 항상 껄껄껄 하십니다. 학생분들 껄껄껄 하고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후회하고 있다라는 그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고 본인이 이 투자를 하는데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나는 지금까지 확신이 없었다. 또는 나는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늘 후회의 연속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정말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유진 학생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한국 주식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왜 내가 사면 항상 하락하지? 왜 내가 팔면 항상 올라가지? 네. 나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항상 결과를 보면은 나는 고점 매수, 저점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그분들은 네. 정말 이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를 간과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유진 학생. 네. 주식이 마냥 평생 상승하는 주식 있을까요? 아니요, 주식은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맞습니다. 오르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야, 맞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방금 유진 학생이 말했듯이 상승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하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PD님 차트 한번 켜주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승한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매수를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안 하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안 할 겁니다. 네. 근데 이 에코프라라는 주식도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는 매수를 합니다. 또 이런 주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주가가 이런 주식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정배를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야, 앞에 정고점까지도 돌파를 하고 올라가면서 이거 대량 거래량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부터 또 상승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 주식이 1,000원부터 시작해서 이거 12만 원까지 상승 나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서 분명 또 매수를 해요. 네. 자,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만큼은 이 흐름이 다르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 주가는 상승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하면 상승한다라는 기본 원리, 이걸 알고 있으신 분들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죠. 안 해야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기준을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하고 올라갈 때는 우리는 하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내려갈 때는 상승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진 학생 봐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누군가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보시게 되면은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가면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자, 지금 나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나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락을 대비한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락을 대비하게 되는 걸까요? 주식을 팔아야. 맞습니다. 팔아야 되겠죠. 네. 매도를 하는 게 하락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상승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매도를 하면 그때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더 상승하고 올라갈 것 같은 그 심리 때문에 매도를 못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왔으면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만들고 주가는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락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 네. 대비한다라는 거는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매도를 할 때 더 상승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나눠서 파는 거예요, 나눠서. 자, 그럼 만약에 주가를, 이 주식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누군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락을 대비한다라는 게 뭘까요?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요? 네.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하락을 대비한다. 안 산다. 맞습니다. 내가 이 주식을 관심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려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음. 이해가 되세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그 아니란 선택 때문에 평생 내가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주가가 결국에는 이제 상승하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만들게 될 것이고 주가는
하락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쭉쭉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상승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상승을 준비한다. 분할 매수. 맞습니다. 매수인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분할 매수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해답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오면은 우리는 분할 매수로 상승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가면 더 갈까 싶어서 매수를 하고 네.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가면은 더 내려갈까 싶어서 매도를 합니다. 네, 맞아요. 또는 관망을 해요. 매수를 안 해. 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매수를 합니다. 맞아요.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이미 올라오고 나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엇박자 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건 네.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상승할 때는 하락을 대비하는 겁니다. 하락을 대비한다라는 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하락을 대비하는 것이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관심 갖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내려왔어요. 쭉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하락을 할 때는 우리는 상승을 준비해야 돼요. 상승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매수를 통해서. 그런데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는 상승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주식이 네.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상승하고 올라갔으면 결국은 하락하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하락할까라는 거를 알면 너무 좋겠죠. 네. 유진 학생이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락하면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한 절반? 50% 정도? 50% 정도? 50% 정도? 네. 제가 이거를, 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여쭤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한 10% 내려오면은 하락한 건가요? 또는 어떤 분은 30% 내려오면 하락한 건가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유진 학생처럼 50% 내려오면 이제 하락한 건가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유진 학생이 이제 생각했었던, 네, 5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요 정도 내려왔으면 유진 학생 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네.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50% 내려왔습니다. 네, 50% 정도 세일하면 사야죠. 50% 정도 세일하면 산다. 네. 근데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야, 상승하고 올라가는 척 하는데 또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주가가 또 네,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주가가 하락이 내려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더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만약에 유진 학생이 매수한다고 했었던 자리가 요 자리였습니다. 네네. 자, 살짝 올라가는 척 요런 자리에서 수익 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락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시청자분들 기준을 하나 세워 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하락하고 내려올 때는 네.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상승 시작했던 자리. 자, 지금 주가가 여기서 상승 시작하고 올라간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주식은 어디까지 하락이 열려 있는 거냐? 이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하락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민함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가 제 기준입니다. 거기까지는요? 네. 여기까지 내려와야만 그때부터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자, 주민함의 강의대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아직이에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주식이라는 게 쭉 상승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한 차례 이제 내려올 때,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계속 이게 이렇게 뚝 떨어지는 주식은 없어요.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하락하다가
상승, 하락하다가 상승, 하락하다가 상승.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려오는 구간 어딘가에서 결국에는 이 상승 시작했었던 자리까지 하락하기 전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들 있죠. 네네. 이런 구간들 또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 또는 이런 구간들 또는 이런 구간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구간들이 다 어떤 구간들이냐면은 애매한 자리들입니다. 애매한 자리. 애매한 자리. 사는데 사기 애매한 자리? 애매한 자리. 이런 자리들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복불복 자리인 거예요. 애매한 자리. 주식은 애매한 주식들은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 있어요. 유진 학생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점 주식이 있고 애매한 자리의 주식이 있고요. 저점 자리의 주식이 있습니다. 네. 어디서 매수하시겠습니까? 저점이요. 저점에서 매수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고점과 애매한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고점이라는 거를 어디까지 상승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상승하고 올라가서 고점이라는 거 만들 거예요. 그러면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어쨌든 이 주식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차트를 봐보세요. 이 주식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자리들도 똑같고 이런 자리도 똑같아요. 어쨌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안 한다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고점이라는 걸 만들고 하락하고 내려오겠죠. 네. 자, 이 정도 내려오면은 다 떨어진 건가? 주가가 이제 하락한 건가? 이제는 매수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아직인 자리요. 애매한 자리요. 애매한 자리. 네.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여기까지 하락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가 주민함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네. 저기 지금 차트 보면 장기 평선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쳐다보면 안 되나요?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주민함의 기준에서는. 이런 주식들이 무조건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올라가는 주식도 있고 네. 여기서 하락하는 주식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엔 중요한 거,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락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청사진을 그립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매수를 할 때 그 주식이 어디까지 상승하겠지? 보통은 매수를 할 때 목표가를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나는 거기서 매도를 할 거야? 이런 청사진을 그립니다. 근데 내 계획과는 다르게 주가가 매수를 했는데 하락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이 왜 그렇게 손실이 나 있습니까? 이유는 단순해. 내가 하락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주식이 하락이 나올 때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데 상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락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맞게끔 하고 수익을 냅니다. 자, 다른 종목들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차트를 봐보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네. 같이 보는 겁니다. 유진 학생도 이제 같이 보세요. 자, 제가 유진 학생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 우리가 우선은 첫 번째 기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주식이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자,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지금은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지만 이제 고점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고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제 보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네, 내려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자, 이 정도 내려오면은 우리 유진 학생 네. 매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매수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는요?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네. 네. 자,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아니다. 네. 자, 이 정도는 어떻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요? 네. 길게 보여주세요. 지금 차트가 최대한 넓게 펼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이에요. 지금 자리인가요? 네. 자, 왜 그런가요? 그 앞에 상승이 시작됐던 데까지 내려왔으니까. 아, 시청자분들은 이게 안 보이시는구나. 네. 지금 차트가 여기 왼쪽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제 얼굴 때문에 왼쪽이 가려져 있는데. 저도 안 보여요. 자, 보시게 되면은 네. 예, 주가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네, 아, 화면이 안 네. 보이시죠? 자, 여기서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어떻게 내려왔죠? 주가가 다시 그 자리까지 내려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식을 관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는 건 아닙니다. 그쵸. 예, 저점 신호라는 거는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수요일 날에 알려드릴 거고 지금까지 좀 계속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에 상승 추세 전환, 이 주식이 저점을 만들고 주가가 난 지금부터 상승하고 올라갈게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상승 추세 전환인데 그거는 제가 수요일 날 강의해 드릴게요. 아, 근데- 오늘 강의를 다 이어갈 수는 없고요. 어쨌든 네, 시작했던 자리까지 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 가질 수 있다입니다. 근데 선생님, 네. 그 이제는 저점에 대한 정의는 개념 확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아까 고점에 대한 신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고점에 대한 신호는 네. 이건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려가지고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가가 자,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이 어디까지 상승하고 올라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유진 학생에게 고점 신호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주식이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만들 때는 고점 신호라는 걸 만들고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하락 추세 전환이었죠. 자, 하락 추세 전환이 무엇이냐? 자, 지금 시청자분들 봐보세요.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한 차례 고점이라는 걸 만들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한 차례 내려오죠. 네. 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올라가요. 반등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네.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갈 것이고 그쵸?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전 저점, 네, 하락했을 때에 가장 먼저 만들어져 있는 첫 번째 저점이 전 저점입니다. 기준. 여기를 이탈하면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주식이라는 건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냐? 네, 앞에 전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하락 신호 자리입니다. 고점이라는 거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고점 신호는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오던 상승하고 올라오던 이 상승 추세가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게 하는 신호예요. 네. 자, 그 신호가 만들어질 때는 네, 고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전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고점이 내려가게 되고 앞에의 전저점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모 자리가 바로 하락 추세 전환을 확인한 자리, 즉 앞에의 고점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식은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락하냐?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기 제가 빨간색 선으로 그어놓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락 추세 전환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이 주식은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는 보지 않는 않는다. 겁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네.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방송을 출연을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터디 방송과 이 OBS 주식학교 방송과 그 다음에 라이브 스터디 방송을 제가 따로 모아놨습니다. 모음집을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모음집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모음집? 여기 공부방에 오시는 분들에게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갖고 오시고요. 핸드폰에서 카메라 어플을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카메라 어플로 저를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촬영하지 마시고 지금 제 손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기엔 QR코드 있습니다. 여기다가 후면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은 화면 하단에 영어 링크 나옵니다.
그 영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주민함의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제가 라이브 스터디 모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부터 주민원 선생님이 이제 주식학교 TV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TV 방송 외에 이제 방과 후 스터디 라이브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의 강의가 진행이 됐고요. TV 방송에서 못다 했던 강의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브로 시청을 해주셨고 만족도도 정말 높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 어떻게 보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제 월수 TV 방송뿐만이 아니라 방과 후 스터디에 진행됐던 길었던 그 강의까지 라이브로 저희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에 입장을 하시면 지난 강의까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모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이 강의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볼 수 있도록 강의 모음집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강의실에 입장하셔서 이 강의 자료 모음집까지 다운로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스터디 방송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방송을 예전에 지난주에 제가 시작을 할 때 네. 우리 주식 투자자,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인구가 1,500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1,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쵸. 근데 이 중에서 네. 손실 보는 사람이 95%라고 해요. 실제 통계로 나온 겁니다. 5%의 사람들만 수익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 5%의 사람들, 정말 그 5%의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그것을 제가 오늘 라이브 스터디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좀 더 진행하죠. 네, 강의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릴 기준이 있는데 그건 좀 더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네. 지금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시작했던 자리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온다라는 거를 알려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누군가는 네. 자, 미래나노텍이라는 주식입니다. 이게 솔직히 어떤 주식이냐 이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이 주식을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대량 거래량도 발생하고 장대 양봉도 나오고 네. 그리고 차트를 요만큼만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니까 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주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하락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자리는 어떻나요?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네. 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추가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아직 하면 안 되겠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모른 채 우선은 이 주식을 우선 매수했습니다. 더 갈까 싶어서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유가 됐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물타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추가 매수. 물타기라는 건 추가 매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주가가 이 정도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 정도 내려오면은 주가가 이 정도면 저점 아닌가?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한 20% 하락했는데 이 정도면 저점 아닌가? 또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한 번씩 이제 또 대량 거래량 발생하고 장대 양봉도 나와요. 네네. 이런 자리들에서는 또 올라갈 것 같아. 맞아요.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산다든가. 네. 또 이제 주가가 이제 또 흘러가서 이제 보니까 이런 자리들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리죠.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계속 하락하고 내려가는 자리들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매수를 했어요. 고점에서 매수하고 내가 이미 그 종목을 물렸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매수를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만약에 그 종목을 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비중이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던 주식이 나중에는 3천만 원 또는 1억이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손실률도 막 50%, 60%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그 종목을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주가라는 거는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선생님. 물타기는 어떻게 보면은 탈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 내가 매수를 했는데 네. 현재 50% 손실 중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추세 전환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합니다. 자, 매수를 할 때 마이너스 50%의 손실 중인 종목, 예를 들어 1대1 비중으로 한 번 추가 매수했습니다. 손실률 몇 퍼센트 되나요? 50% 1대1 비중으로 예를 들어 내가 그 종목을 네. 100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100주를 더 샀어. 네. 그럼 마이너스 50%가 마이너스 몇 퍼센트 됩니까? 절반이 돼요, 절반.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아, 네, 그쵸. 네, 1대1로 네. 샀으니까. 네. 자, 그럼 마이너스 25에서 네. 한 번 더 또 1대1로 더 샀어요. 그럼 몇 퍼센트가 됩니까? 손실률이. 12점. 맞아요. 한 10몇 퍼센트가 되겠죠. 거기서 예를 들어 또 한 번 더 샀습니다. 7. 그러면은 한 뭐 6, 7%가 그쵸? 되겠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손실을 줄은 거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50%의 손실 중인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근데 그 주식을 떨어지는 중간중간 애매한 자리에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떨어지고 상승 추세가 나오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매수를 예를 들어 50% 주식 3번만 추가 매수하면은 마이너스 6% 됩니다. 자, 50% 하락한 주식 6% 올라오는 거 어렵겠습니까? 네.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50% 하락한 주식 5, 6% 올라오는 거 쉬워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주식들을 또 애매한 자리들에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자리들에서 추가 매수만 잘한다 하더라도 50%, 60%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네. 확실한 자리에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주식이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기준을 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작한 자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네. 어디서부터 상승이 시작되는가라는 걸 알면 너무 좋겠죠. 그쵸. 예, 어디서부터 상승이 시작될까? 예, 모든 주식들은 네. 역배열에서 상승을 시작합니다. 역배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식을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은 역배열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정배열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현재의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역배열 자리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이는 자리들만. 자, 지금 동그라미로 체크하는 부분들이 역배열 자리입니다. 여기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네. 자, 네모로 체크하는 부분들. 자, 여기도 정배열입니다. 자, 어디서 고점이 만들어지나요? 정배열이요. 정배열 자리에서 고점이 만들어지죠. 네. 자, 어디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역배열이요. 역배열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역배열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주가는 역배열에서 상승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 학생은 이제 막 달리기를 준비하는 말을 올라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 네. 이 말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잠깐 쉬고 있어요. 네. 이 말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쉬고 있는데 앞으로 더 쉬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좀 더 달려갈 힘이 있는지 애매한 그런 종목을, 그런 말을 올라타겠습니까? 지금 이제 막 달리려고 하는 말이요.
맞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을 올라타겠죠. 우리는 보통은 사람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달리는 말에는 올라탈 수가 없어요. 달리는 말에는. 우리는 멈춰있는 말을 타는데 달리기를 준비하는 말에 올라타야 돼요. 그거를 주식으로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배열 자리가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 역배열 자리에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자리는 네. 제가 수요일 날 좀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그 자리가 바로 상승 추세 전환 자리예요. 어떤 주식이든 자,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이 주가가 저점을 만들고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신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승 추세 전환이에요.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자리에서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패턴을 만듭니다.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한 차례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저점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높인다. 네,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반등하고 올라갔을 때의 첫 번째 고점이 네. 전 고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양봉 자리. 네. 네. 그러니까 이 네모 자리에서 지금 상승 추세 전환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상승 추세 전환은 어떤 차트든 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역배열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물론 상승하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역배열의 주식은 정배열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정배열 자리에서 반대로 하락 추세 전환이 만들어져요. 네네. 그거는 이제 고점 신호였죠. 고점 신호라는 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고점이 낮아지게 되고 여기에 저점을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는데 이탈하는 요 자리. 네네. 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을 이탈하는 요 네모 자리. 여기가 바로 하락 추세 전환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또 한 차례 이렇게 또 이제 하락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네. 추세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원리도 모른 채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거는 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어라 독학하는 겁니다. 죽어라 독학을 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독학이 아니라 좀 더 쉬운 방법. 네. 두 번째, 모르는 걸 아는 방법.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은 우리가 좀 더 쉽고 빠르게 그거를 공부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청자분들도 이 주식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세요.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 네. 1타 강사 주민함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학하실 분들은 주민함 공부방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주민함을 통해서 이 주식이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함 공부방에 입장을 하세요. 오늘 제가 오늘 라이브 스터디 8시에 라이브 스터디 방송을 할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이 주식학교 방송은 저한테 1시간이라는 한 50분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시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근데 라이브 스터디 8시에 진행하는 그 방과후 수업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칠 때까지 저는 방송을 합니다. 네. 이 방송에서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도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입장을 하시고 제가 오늘은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렸던 것과 함께 오늘 강의해드린 것까지 해서 총정리를 한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유진 학생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미담 선생님, 지난주에 이제 강의가 개강을 했습니다. 인생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좀 바꿔드리겠다, 전환점을 만들어드리겠다 약속을 해주셨고요. 정말 많은 강의 해주시고 계신데, 방송 시간 안에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압축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강의를 열심히 해드리고는 있지만, 방과 후 스터디가 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 학생분들께서 이제 라이브로 시청을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혼자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주식하면서 정말 외롭다 느끼셨던 분들 질문도 해주시면 주민남 선생님께서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까지 강의를 했던 것까지 총 정리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강의실에 자리가 한 130분 정도만 들어오시면 강의실이 1,500분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식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에 대한 지름길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환 선생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해주셨잖아요. 오늘도 또 8시에 준비하신 내용,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특히 네. 라이브 스터디에는 이런 분들께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 주식이라는 거를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고민이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를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주식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 95%의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5%의 사람들만 수익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5%의 사람들, 도대체 그 5%의 사람들은 어떻게 수익을 보는가? 그거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수익 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익 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전에 먼저는 내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 있습니다. 이미 매수한 종목들이 있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방법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민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식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터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실에 입장하셔서 오늘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수업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수업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